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곽경호입니다. 경북 포항은 미국의 피츠버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철강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포항 제철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미국의 MIT와 견줄만한 이공계 대학인 포스텍도 포항의 랜드마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시간에는 포스텍 이재성 부총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포스텍이 어떤 대학인지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포스텍은 아시다시피 포스코가 설립한 대학입니다. 포스코는 1967년도에 세워져 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민족 기업으로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운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1920년 설립 20년 후인 1986년도에 이 세계적인 공과대학을 한국에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저희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60% 정도가 외국인 주주고 다 아는 주식회사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포스코를 하나의 민족 기업으로 생각하듯이 저희도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민족대학으로서 국민대학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1년에 학생을 300명 뽑는 아주 작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과학 분야에 4개 학과, 그리고 공학 분야에 6개 학과에서 10개 학과가 있고요. 대학원에는 그 학과에다가 한 7개 정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합쳐서 17개 정도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 학생이 약 1,300명, 그리고 대학원 학생이 그보다 좀 많아서 1,700명,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있고요. 교수들은 250분 정도 되는 아주 전형적인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개교 20년 만에 국내 정상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그 포스텍의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유형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포스코가 저희 대학에 정말 그 회사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좀 혁신적인 그런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게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좀 무형적인 요소라고 하면은 일단 그 비전과 전략이 확실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은 설립자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세계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공과대학을 만들어 보겠다는 확실한 비전이 있었고요. 초대 우리 학장을 맡으신 김옥일 박사께서 그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그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소수 정예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들고 나오셨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다들 그 교육하기에 바빴던 그 시기인데 일종의 아주 새로운 혁명적인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역량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과 최소한의 시설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세계 수준의 첨단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 목표를 확실하게 잡아서 추진한 것이 오늘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06년 그 개교 20주년을 맞아서 그 포스텍 비전 2020 계획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또 그 추진은 잘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공통적으로 세계 20위권 대학이 어떤 연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어떤 학생들이 가고 어떤 종류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외국 경험이 있으니까 그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그 진정한 그 역량이
세계 20권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핵심적인 인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현재 한 1% 정도의 고등학생들이 저희 대학으로 오는데, 이 학생들을 잘 교육해서 세계 한 0.1% 정도로 아주 우수한 과학계의 리더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쪽에서는 정말 학문적으로나 그리고 산업에 정말 영향이 있는 거, 무슨 팩타, 무슨 지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MIT가 자기 주위 지역에 미치는 영향,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가 실리콘밸리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처럼 저희 대학이 정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제 국제 과학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요즘 대학은 어디 있는 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 세계에 어떻게 알려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 국제화, 이런 그 세 가지 이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입시에서는 그 모집 정원 300명 전원을 그 입학 사정관제를 통한 그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는 파격적인 입시안을 내놓으셨는데요. 그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학처럼 아주 작은 대학이고 목표가 뚜렷하고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 오는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이 특성 있는 학생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학생 심층 면접에서 뽑기는 뽑았지만 아무래도 이 학생이 지금까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느냐, 아니면 지금의 그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거의 그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학사정관제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그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물론 그 현재 학습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이 클 수 있는 장래성, 잠재력,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 제도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이렇게 뭐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건 평가해 가지고 1등부터 300등까지 쭉 점수별로 세워 가지고 끊어서 학생을 뽑는 이런 건 저희는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크게 분류해서 보고, 일단 그 저희 대학교에 와서 수학할 수 있는 기본 능력만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사람의 그 장래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보고 뽑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풍력발전대학원이 개원했고 올해도 그 3개 대학원 과정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북 울진에 그 해양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그 외형 확대에 힘쓰고 계시는데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4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3개는 정부가 그 WCU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의욕을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4분야를 지원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그런 이 선정률로서 3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주로 이제 그 첨단 융합 분야입니다. 그래서 IT 분야, DT 분야, 그리고 재료 분야, 이 3개 분야의 융합대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풍력대학원도 우리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특별대학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중요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그 풍력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또 인력을 배양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대학은 이거 역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다행히 그 울진군에서 역시 재정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기 발전 계획하고 딱 맞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진의 그 해양대학원을 신설하는 것은 그 이학공학 분야에 진용하는
그 포스텍의 교육 연구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는 그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그 우수 인력에 대한 교육이나 연구는 사실 미진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저희 대학 입장으로 보면은 일단 저희 대학의 그 위치가 동해에 굉장히 가깝고 이 동해 바다는 세계 해양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바다지만 그 밑에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다양해서 그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세계 대양의 축소판이 우리나라 동해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구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또 해양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그 환경 분야, 해양 환경 분야, 그리고 해양 에너지, 해양 자원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은 그 저희 대학의 강점인 이공대학과하고 융합을 하면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하는 해양대학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는 그 국내나 세계 다른 대학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이공대학하고 밀접하게 융합이 되어 있는 그런 분야에 집중해서 우리의 기존의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가는데 하나의 중요한 그 전략적인 거점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포스텍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 포스텍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과 그리고 향후 계획 등이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 대학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자체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을 경제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쉽게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우수한 대학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정부 사업 같은 것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가령 포항만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령 그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랄지 새로운 방사능 프로그램이랄지 새로운 연구소랄지 의료 복합단지랄지 이런 걸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어떤 기술 개발이나 연구 능력을 보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대학이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일단 그 대학이라는 게 어떤 지식과 문화의 집합이기 때문에 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도시가 문화적으로 성숙을 하게 되고 특히 그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일 경우에 그 세계 지도상에서 그 도시를 알리는 그래서 그 도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이 그런 역할을 저희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임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 여건이 같이 발전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강도 높게 국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외국인들의 그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그런 우수한 분들을 저희 대학에 모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과 지역은 요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전략을 보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령 저희 같으면은 포항시와 저희가 손을 잡고 양쪽이 발전해야지 서로 상승작용에 의해서 세계적인 대학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공계 특성화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이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했습니다. 그 울산과기대가 그 포스텍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재연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울산이라는 특수한 그런 그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는 그러니까 다른 대학하고 구분이 되는 어떤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되시는 분들이 앉으셔서 이런 확실한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이 그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회 신입생을 뽑았는데 아주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 대학하고 저희 대학이 특히 이제 이쪽 동해안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력을 하기로 하고 지금 그런 모임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거기도 발전을 하고 저희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총장께서는 수소 에너지 분야의 권위자로 정평이 나 계신데요. 연구 분야와 최근 진행 중인 연구 내용 등이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우리가 인류가 가진 가장 광대한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있는 자원 중에서 또 가장 많은 게 물이니까 그 물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깨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면은 우리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 꿈 같은 얘기이기도 하고 현재 기술 단계는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국가적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지만 대학 같은 그런 기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깨서 수소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걸 광촉매라고 하는데요. 광촉매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걸 할 때는 10년 전쯤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는데 다행히 요즘 그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고 해서 또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은 연구비도 꽤 굉장히 많고 하고 싶은 학생도 많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포스텍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시청자분들께 끝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학교가 설립되기 전에 부임을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미국의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는 거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국내를 들어와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석사학위를 카이스트에서 했는데 거기에 은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인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포스텍으로 옮기니까 같이 가서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근데 사실 포스텍이 생겼다는 것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제가 포항이라는 데를 부임하기 전에는 와본 적이 없습니다. 뭐 포항에 무슨 대학이 하나 생기나 보다 뭐 그런 정도였지 저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카이스트에서 뭐 부원장까지 하시고 한 분이 포항에를 오신다니까 이게 거기 좀 뭐가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단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초대 학장님이신 김호길 학장님이 그때 제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영역에 교수 리크루팅을 하러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하고 그런데 굉장히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은 아마 대부분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호소하시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참 좋지 않다. 그래서 정말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미국에 살면은 개인 몸이야 편하겠지만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요지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넘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관두고 86년 9월에 저희가 귀국해서 그때부터 지금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이공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무리 강조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선진국의 길목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공계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연구와 실용 학문을 융합한 포스텍이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글로벌 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큰 관심과 애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투자 자금이 없어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잘 살펴보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장 생활 속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남다른 아이디어 하나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밝은 내일을 향해 뛰고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휴대용 공구개발업체 김재수 이사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최근 기능성과 편리성을 겸비한 공구를 개발하면서 판매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제품 비용의 80% 가까운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이미 유럽 시장에 시제품을 소개한 결과 납품 제의를 받았고 일본은 물론 국내 시장의 반응도 좋은 실정입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 자금적인 문제가 상당히 열악하고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경우 있으면은 이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도 도움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초도 이제 모형이 이제 나왔습니다. 기능성 의료 깁스를 개발한 엄장환 대표도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도움을 받았습니다.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고 깁스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한 것은 물론이고 친환경 소재라는 강점까지 갖춘 게 개발 상품의 경쟁력입니다. 소규모 벤처기업 입장에서 시제품을 개발하는 일은 금전적인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 덕분에 금전적인 부분만 아니라 제품 제작에 필요한 상담을 받는 데도 큰 힘이 됐다는 게 엄 대표의 설명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인 사업자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사실은 와닿지 않았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몇천 되지만 그 돈 지원한다는 게 많이 바뀌었구나. 진짜 아마 이것을 조금만 더 좀 따듬고 좀 이렇게 색채만 잘 바꾼다면은 나 유사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어떤 계기를. 이처럼 올해 처음 추진 중인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은 5월 말 기준으로 225곳에 이릅니다. 신청 건수는 6월 초 1,300건을 넘어서는 등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아이디어 상업화에 대한 평가를 받아 선정되면 시제품 비용의 최대 70에서 80%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제품 출시까지 필요한 도움도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창업 지원 정책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끌어내가지고 또 일상생활이든 산업이든 그걸 편리하게 하고 또 개인으로서는 이제 사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 아이디어가 경쟁력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를 제품화시켜 시장에 뛰어드는 이 같은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유기아입니다.